어제보다 나은 내일을 꿈꾸는 수학 강사 홍서입니다. 오늘은 2024년 9월 30일 월요일에 실시되었던 숭실고 고2 중간고사 문항을 함께 풀어보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이번 숭실고 고2 중간고사 문항은 많이 어려웠습니다. 전 등급 컷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최상위권 학생들 그리고 상위권 학생들의 점수 하락이 클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우선 그 이유에 대해 좀 생각을 해보자면 기존 50분이었던 시험 시간이 60분으로 10분 늘어나면서 시험장 안에서의 시간 분배에 좀 실수가 있었던 친구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의 부교재인 올림포스 학력평가 기출문제집에서 많은 문제들이 변형이 돼서 출제가 되었는데 그 문제들 중에 단순 변형 문제들도 있었고 2문제 이상을 융합한 융합형 문제, 그리고 기존 문제에서 묻지 않았던 새로운 것을 묻기 위해서 바꿔놓으신 문제들까지 출제가 되면서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은 시험지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부교재하고 교과서에 없었던 낯선 문제 역시 등장하면서 여러분들의 생각의 시간이 길어진 시험지가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총 3문항을 풀어볼 예정이고요.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가장 많이 어려움을 겪은 그리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접근해내지 못한 문항들 위주로 선별을 했습니다. 객관식 13번 그리고 객관식 16번 그리고 서답형 4번 문항을 같이 풀어볼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부터 들어가 보죠. 객관식 13번 문제입니다. 함수 fx는 2x 세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1 x제곱 더하기 6ax에 대하여 방정식 fx는 0이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도록 하는 자연수 a의 값을 가장 작은 수부터 차례대로 나열을 할 때 n번째 수를 an이라고 하자. a가 an일 때, 즉 a가 a1, a2, a3 이랬을 때, 얘가 계속 변했을 때 fx의 극소값을 b1, b2, b3 해서 계속 변하는 그 극소값 규칙이 있을 거 아니야 라는 거죠. 그랬을 때 수열의 합 구하세요 이라는 문제입니다. 시그마 n은 1부터 10까지 n제곱 an 더하기 bn이 k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 55분의 1k의 값을 구하면 이랬습니다. 우선 55분의 1이 거슬려요. 계산이 좀 많을 것 같고요. 자, 한번 보죠. 방정식을 만들려고 그랬죠. 방정식을 만들어 봅시다.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3에 a 플러스 1 x의 제곱 더하기 6ax는 0이라는 방정식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방정식이 얘는 제로를 만들었을 때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지세요 이랬어. 그러니까 지금 뭐로 묶여? x로 묶이지? 자, 묶어봅시다. 자, 이렇게 묶었습니다. 실근 하나 보이나요? 실근 보이시죠? 뭐죠? 우선 x는 0이죠? 네, x는 0이라는 실근이 하나 보입니다. 얘가 보이는데 이 뒤에 있는 2차식 쪽에서 2차 방정식 저쪽에서 나올 수 있는 근이 0이 아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첫 번째 이렇습니다. x는 0이 중근이면 안 돼요. 그래서 0을 여기다 넣었을 때 식이 성립하면 안 됩니다. 즉 문제로가 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6a가 0이면 안 됩니다. 즉 a는 0이면 안 돼요. 아니 자연수인데 a가 0이 아닌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도 따져보고 가셔야 돼요. 알겠니? 우선 0이 아닙니다. 두 번째, 그럼 0이 아닌 상태를 포함해서 여기서 뭐 해야 돼? 판별식 하셔야죠. 두 개가 나와야 돼요. 서로 다른 두 개가 나와야 됩니다. 자, 판별식을 해보죠. b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얼마? 0보다 커야 돼. 맞죠? 그쵸? 계산해볼까요? 9a제곱 그 다음에 여기 지금 18a죠? 마이너스 30a입니다. 더하기 9가 0보다 커야 됩니다. 즉 3으로 나누어지네요. 3a의 제곱 마이너스 10a 플러스 3이 0보다 커야 됩니다.
3a, a, 마3, 마1 하면 되죠. 그쵸? a가 3분의 1보다 작던가 a는 3보다 크네요. 그런데 a는 자연수입니다. 자연수예요. 0 아니고 얘보다 작든가 아니면 얘보다 큰데 자연수야. 네, 얘만 쓰시면 되겠죠. 그럼 여러분이 지금 뭘 찾았죠? an을 찾았어요. 왜? 자, 해봐. 3보다 큰 애를 작은 수부터 차례대로 나열했을 때 n번째 수를 an이라고 하죠. 그럼 수열을 찾기 위해서 나열해보자고. 자, a1, a2, a3 해서 an 이다 이거예요. 첫 번째 값이 뭡니까? 4인가요? 두 번째 자연수 5, 6 갔어. 그러면 an은 이건 바로 되시죠? n 플러스 3입니다. 맞죠? 자, UL an을 찾아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아래로 가보죠. a가 an일 때 계속 변했을 때 극소값을 bn이라고 하는데 b도 계속 변할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지. 그치? 근데 a가 an이야. 그럼 여기 있는 식을 전부 an으로 바꿔쳐도 상관이 없네요. 자, 바꿔볼까요? fx가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3에 an 더하기 1 x제곱 플러스 6an x, 우선 이를 써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극소값을 물었죠? 그럼 뭐 하셔야 돼요? 아니, 극소값이 생기는 자리를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찾아요? 미분해서 도함수를 찾으셔야죠. 자, 찾아봅시다. 6x의 제곱 마이너스 6 an 플러스 1x an 플러스 1x 플러스 6an, 얘가 뭐가 되는 지점? 0이 되는 그 지점. 그러네. 6을 나눌까요? 6을 나눕시다. 됐네요. 자, x 마이너스 an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나요? 자, 여러분 1하고 an 중에 누가 큽니까? 아니, an은 4부터 시작이 되니까 2라고 an 중에 누가 커? an이 크죠. 근데 이게 지금 최고창의 개수가 2인 3차 함수입니다. 맞나요? 그러니까 개형은 이렇게 생길 겁니다. 맞죠? 그럼 극소값은 어디서 발견되죠? 극소값은 당연히 an 자리에서 발견이 돼요. 맞죠? 즉 fan이라는 애가 값이 뭐라는 거예요? 그게 bn이라고, 지금 이런 얘기예요. 되셨죠? 그럼 이제 이 an은 어디에 넣었습니까? 여기다 넣으시면 되죠. 그쵸? 자, bn을 찾아봅시다. bn은 여기다 an을 넣어요. an 플러스 1 an의 제곱 플러스 6 an의 제곱 쓰시면 되나요? 그쵸? 얼마인가요? 마이너스 3an의 세제곱 마이너스 an의 세제곱 마이너스 3an의 제곱 플러스 3an의 제곱. 이러네. 그치? 그러면 지금 bn도 찾았죠? bn을 계산을 해볼까요? bn을 계산해 봅시다. bn은 an의 제곱으로 묶어 놓을까요? an의 제곱에 마이너스 an 더하기 3인가요? 되시죠? an 있나요? 있잖아. n 플러스 3 있잖아. 집어넣어. 집어넣었어. 값 나와요? 값 나오죠? n제곱 마이너스 n 세제곱 6n 마이너스 6n 제곱 마이너스 9n 맞나요? 여기까지 됩니까? 되셨죠? 그래 놓고 이 식으로 갑시다. an도 알고 n도 bn도 알았어요. 그럼 저기에 대해 이제 넣어서 마지막 수열의 합만 계산하면 되겠네. 계산해 봅시다. 자, 시그마 n이 1부터 10입니다. n 제곱에 an 여기다 n 제곱 곱하라는 거죠?
자, n 세제곱 플러스 3n제곱에서 bn을 더하래. 마이너스 3n 세제곱 마이너스 6n 제곱 마이너스 9n 하래. 그러면 지금 이게 3n 세제곱이 아니군요. 네, 마이너스 n 세제곱이죠. 아니, bn 그대로 갖다 놔야 되잖아. 지금 여기 갖다 놔야지. 네, 실수했죠? 자, 보죠. 지우죠? 자, 시그마 n이 1부터 10까지 마이너스 3n 제곱 마이너스 9n입니다. 자, 이제 계산해 볼까요? 마이너스 3 곱하기 6분의 n에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 빼기 9에 곱하기 2분의 n에 n 플러스 1 55랑 21을 곱하나요? 그냥 여기다 좁게 곱할게요. 1155. 그 다음 45 곱하기 11이요. 495요. 빼기 495. 그러면 1155에서 495를 더하니까 5가 올라가고요. 1650인데 앞에 마이너스가 살지요. 마이너스 1650입니다. 이 값이 뭐라는 거야? 이 값이 현재 K라는 거예요. 맞죠? 얘가 K구나. 그러면 이 K에 대해서 앞에 마이너스 55분의 1을 곱하세요. 이거지. 자, 이게 이쪽으로 오죠. 자, 마이너스 1650에 곱하기 마이너스 55분의 1입니다. 그러면 1650을 55로 나눠요. 그럼 53, 네, 맞죠? 30이네요. 그래서 최종 답이 30이 되는 문항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부교재에 있었던 문항이지만 좀 어렵게 변형이 됐죠. 그래도 시험장에서 이걸 풀어내지 못할 정도의 변형인가 라는 생각은 조금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교재를 공부를 하실 때 이 문제가 어떻게 변형이 되어 나와도 내가 이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풀어낼 수 있게까지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문제를 틀린 친구들은 지금 원본 문항하고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문항 있죠? 그 문항하고 지금 학교 시험에 출제되었던 이 문항을 보시면서 우리 학교는 이렇게 변형이 돼서 출제가 되는구나, 이 정도까지 대비를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가지셨으면 합니다. 자, 칠판을 지우고 다음 문제로 가보죠. 16번 문항입니다. 객관식 마지막 문항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틀렸어요. 여러분들 부교재인 올림포스 학력평가 기출문제집에 동일한 형태의 그림이 있는 문제가 있었죠. 그 문제는 뭐였죠? 사이값 정리를 묻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문제는 사이값 정리를 묻는 문제인 것처럼 위장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사이값 정리 객관이 하고 들어가서 오답을 고른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볼까요? 16번 문항입니다.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이렇게 생겼답니다. 그리고 그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대요. 이 그래프를 본 적이 있다 이거죠. 그쵸?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랬습니다. 이게 지금 보기 내용인데 방정식 fx 플러스 2 더하기 ax 마이너스 5는 제로가 열린 구간 13입니다. 열린 구간이에요. 여기에서 기억보기를 딱 본 거지.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지도록 하는 a의 범위가 3분의 5에서 5 사이야. 사이값 정리 문제가 그대로 나왔구만 한 거예요. 그렇게 풀었더니 기억이 맞아요. 그래 놓고 틀리죠. 그럼 니은을 봤는데 뭐 이상해.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 거지 실근의 위치를 얘기하는 게 아닌데 사이값 정리는 단 하나의 실근을 가지도록 하는 A의 범위가 정확해. 뭐 있어. 디귿 봤더니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도록 하는 A 범위도 있어. 뭐 있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 리을 얘면 실근이 없는 것도 있을 수 있어 라고 한 거야. 그러면 우선 식을 만들어 봅시다. 알겠죠? 얘를 이제 만들어 볼 거야. fx가 있죠? fx 플러스 2가 있죠? 써볼까요?
이게 지금 쓸 게 많아서 좀 작게 쓰겠습니다. 자, x자리에 x 플러스 1을 넣습니다. 넣어볼게요. x 플러스 3입니다. 여기에도 x 플러스 1을 넣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x가 x 플러스 2가 넘어갔으니까 마 2보다 작거나 같은 게 맞지. 그 다음 여기에 x 플러스 1을 넣었어. 그러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 아, 그렇구나. 그 다음 여기에도 x 플러스 1을 넣었어. 그럼 양쪽에서 2씩 빼야지. x가 마 2보다 크고 0보다 작구만. 그 다음 x 플러스 1을 넣었어. x 마이너스 1이죠. 그 다음 x 플러스 1을 넣었어. 넘겨. x가 0보다 크거나 같구나. 자, 우선 원본이 사이값 정리 문제였기 때문에 우리는 뭐부터 해야 되냐면 사이값 정리가 성립하는가 부터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즉 이 전체 함수를 여기요, 얘요, 얘를 gx라고 합시다. 우선 저 gx를 만들어 보자고요. 아시겠죠? gx를 만들어 봅시다. 왜냐면 gx가 닫힌 구간 1, 3에서 연속인 함수라면 뭐가 성립해요? 사이값 정리가 성립하죠. 그래서 우선 1, 3에서 닫힌 구간 1, 3에서 연속인지부터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fx에 fx 플러스 2만 합시다. 우선 옆으로 약간 더 빼서 할게요. fx에 fx 플러스 2. 아니 왜요? 아니 우선 차근차근 만들자고. 알겠지? 자, 차근차근 만듭시다. 자, x가 y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얘는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요. y보다 작거나 같으면 얘를 쓰겠죠. 쟤는 뭘 쓰죠? x 플러스 1을 쓰겠죠. 아, 이러네. 그 다음 x가 이제 y보다 크고 0보다 작으면 얘를 쓰겠죠. 그쵸?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를 쓸 겁니다. 근데 y부터 0이면 아직까지 x 플러스 1을 써야죠. x 플러스 1을 씁시다. 자, 그런데 x는 0인 자리는 얘를 쓰잖아요. 여기선 뭘 쓰죠? x 플러스 1을 쓰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쓰죠. 아, 그냥 넣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넣으면 마일 아닙니까? 넣으면 마일이지. 그런데 우선 정확하게 써놓고 어디다 넣는지를 지금 정확하게 보자는 거야. 그 다음 x가 0보다 크고 이제 0을 넘어왔어요. 그쵸? 0을 넘으니까 뭐가 됩니까? x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쵸? 0보다 크고 2보다 작은 거에 여기 있네요. 우선 저 범위를 한번 잡읍시다. 0보다 크고 2보다 작습니다. 그럼 얘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2가 올 거고요. 좀 더 연결. 그 다음 여기서는 뭐가 오죠? 0보다 크고 2보다 작으니까 x 마이너스 1이 오네요. 그 다음 x가 2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러면 x 마이너스 3이 오죠. 얘는 뭐가 오죠? x 마이너스 1이 오네요. 여기까지 되시나요? 한 번에 좀 제대로 써볼까요? 자, 상황이 이렇습니다. fx 곱하기 fx 플러스 2를 완성시켜 놨어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죠? gx. 아, gx를 만들어 보자. 그럼 녹색으로 썼으니까 그냥 그대로 쓸게. 자, ax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지. 싹 더해지겠죠. 여기까지 되셨죠? 근데 내가 지금 봐야 될 건 뭐예요? 닫힌 구간 1, 3에서 연속 함수인가를 보는 거예요. 닫힌 구간 1, 3에서 연속 함수인가? 2차 함수고 1차 함수야? 더했어? 연속이야. 요 구간에서 2차 함수고 1차 함수야? 연속이야. 그럼 어디서만 연속이 되면 돼? 2에서만 연속이 되면 되네. 자, 2에서의 연속성을 확인해보죠.
예, 연속성을 확인합니다. 왜? 사이값 정리 쓰려고요. 되면 쓰겠다 이거야. 자, 기울은 생략할게요. 2에서의 좌극한. 자, 2 넣어볼까요? 자, 2에서의 좌극한 얼마죠? 마 2고요 1이고요 그쵸? 2a-5네요 그럼 얼마입니까? 2a-7인가요? 예, 좌극한이 2a-7입니다. 그 다음 우극한도 보죠. 여기다 2 넣으면 되죠. 그리고 함수값도 여기서 넣으면 되죠. 2 넣어보죠. 마 1 곱하기 1 더하기 2a-5 2a-6이네. 같지 않죠? 같지 않지. 그러니까 뭐야? 연속이 아니야. 연속이 아니면 뭘 못 써? 사이값 정리를 쓸 수 없어. 지금 그게 결론이야. 이거 사이값 정리를 쓸 수 없네. 안 돼. 그러면 우선 원본 문제를 벗어난 겁니다. 아하, 그렇구나.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찾아야죠. 이젠 찾으셔야죠. 그럼 다 찾습니까? 찾아야지. 자, 찾아봅시다. 보세요. 이제 gx를 통으로 봐가지고 사이값 정리가 불가하다는 건 알았어. 그러면 이 방정식의 근을 찾아야 되는데, 근을 찾을 때 여러분 이렇게 미지수가 들어가 있는 건 한쪽으로 몰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근을 찾으실 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식을 어떻게 변형하는 게 좋냐면 이렇게 변형하는 게 좋습니다. 왜? 얘는 완벽하게 그릴 수 있거든요. 왼쪽에 있는 함수는 완벽하게 그려놓은 상태에서 오른쪽 함수, 즉 원점을 지나는 1차 함수를 기울기를 바꿔가며 -a라는 기울기를 바꿔가며 교점이 몇 개가 생기는지를 보겠다가 기본 생각이야. 알겠니? 자, 이제 해볼게요. 봐봐요. 얘에서 AX를 뺀 걸 지금 내가 찾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냥 AX는 다 지우겠습니다. 지워버려. 여기를 지워. 다 지웠지? 그 상태에서 이제는 열린 구간 1,3에서만 볼 거니까, 맞나요? 열린 구간 1,3에서만 볼 거니까 얘네 두 줄만 중요한 겁니다. 이 위에 줄들은 필요 없어요. 얘네 줄만 필요한 거예요. 알겠지? 그럼 계산을 해보자고. 대체 내가 1부터 2 사이에서는 뭘 그려야 하는가? 그리고 x가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은 사이에서는 무엇을 그려야 하는가를 먼저 보겠다고. 아시겠죠? 계산 잘 해놔야 돼. -2x제곱 -2x제곱이고요 2x 플러스 2x죠? 플러스 4x입니다. 그 다음 -2에서 -5를 뺐어요. -7인가요? -5를 더했죠? -7이에요. 자, x제곱입니다. -4x죠? 플러스 3이죠? 3에서 5만 뺀 겁니다. 3에서 5만 뺐어. -2는. 됐네. 여기까지 되셨지, 지금? 자, 여기 지울게. 아까 전 계산한 건. 여기 계산 과정들은 지워놓겠습니다. 자, 이제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표준형으로 바꿔보죠. -1의 전체 제곱 맞나요? 맞죠? -5인가요? -5네요. 그 다음 x-2의 전체 제곱 4인가요? 4에서 -6이 필요하죠. 그쵸? 꼭지점이 1,-5, 꼭지점이 2,6인 2차 함수구나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구간은 이렇지요. 자, 이제 여기 와서 그려봅시다. 위쪽에다 그리죠. 이런 그림이 말이야 잘 그려야 되는데, 다시 봅시다. 가죠 그냥. 자,
1,45입니다. 1부터 시작이죠? 1,45예요. 그러니까 한번 뭐 이쯤 그려볼게요. 1,45다. 요점입니다. 요점. 자, 2일 때. 자, 2일 때는 어떻게 되나요? 2일 때는 여기에 지금 2 집어넣으시면 여기다 그냥 2 넣을까요? 2 넣으면 얼마인가요? 마7인가요? 2일 때 마7이네요. 그쵸? 2일 때 마7입니다. 근데 꼭지점이 1,45인 위로 볼록한 최고창의 개수가 마이너스 2인 2차 함수. 요렇게 생긴 거예요. 그 중에서 얘가 요렇게 살아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되시죠? 그 다음 2일 때 얘는 값이 얼마예요? 2일 때 마6이네요. 여기다 2 넣으면 마6이죠. 그쵸? 2일 때 마6이야. 아, 그러니까 마6에서 시작해. 얘는 2, 마6 시작했죠? 그 상태에서 3일 때는 얼마인가요? 3일 땐 마5인가요? 3일 때 마5네요. 3일 때 마5가 다시 되네요. 이렇게 생겼고, 꼭지점의 좌표가 2, 마6인 아래로 볼록한 최고창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의 일부가 산 겁니다. 요렇게 생긴 애 중에 일부가 산 거예요. 요렇게 살았군요. 됐나요? 여기 되셨죠? 자, 그럼 이제 하나하나 찾으러 가봅시다. 자, 첫 번째. 우선 요거 지나갈 때 개수, 이제 2하고 3 사이에서 누구를 밀 거야? 얘를 밀 거야? y는 마이너스 ax를 그려볼 거야? 자, 경계만 보는 겁니다. 요걸 딱 지나갔습니다. 기울기가 3칸 오고 5칸 떨어졌죠. 즉 마 a가 얘입니다. 즉 a가 얼마죠? 3분의 5예요. a가 3분의 5분. 찾았나요? 그쵸? 그 다음 파란색으로 써볼까요? 자, 계속 한계가 되겠지요. 그 다음 경계가 어딥니까? 여기입니다. 맞나요? 저기죠. 즉 마 a가 2칸 가고 6칸 떨어지는 마 3이 됐을 때, 즉 a가 3일 때가 또 다른 경계예요. 개수가 바뀔 수 있는 지점이죠. 그쵸? 자, 얘를 지나갔습니다. 잘 보셔야 돼. 얘를 지나갔어. 지나가다가 얘랑 만날 때 얘는 지금 마 5에서 마 7까지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곡선으로 떨어지고 있는 애인데 직선에 갖다 그어. 그럼 첫 번째 만난 애가 뭐야? 접한 애지. 그치? 자, 접할 때가 언젠가요? 라는 겁니다. 여기 접할 때가 뭔가요? 접할 때 있겠죠. 접할 때면 한 개 생기잖아요. 자, 이제 그 값을 찾아봅시다.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7하고 누구하고의 접점이냐면 마이너스 ax하고의 접점입니다. 한쪽으로 몰아볼까요? 자, 몰아봅시다. 2x의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니까 플러스 4x 플러스 7은 제로. 자, 여기서 뭐 하셔야 됩니까? 접했다니까 뭐 해야 돼? 판별식 하셔야지. 자, 판별식 해봅시다. 판별식 b제곱 그냥 바로 할게요. 마이너스 4ac 마이너스 8 마이너스 56 얼마 나와야 돼? 접했다니까 0이요. 자, A값 찾을 수 있습니까? 찾아보죠. A는 A분의 마이너스 절반 지우고 그냥 1이니까 지워. 그대로 그냥 바로 써. 마이너스 절반 풀마 루트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4 플러스 2 루트 14. 마이너스는 어디다 갖다 빼십니까? 왜 빼십니까? 왜 빼긴 왜 빼겠어? 잘 봐. 얘 지금 기울기가 얼마야? 음수지. 음수잖아. 기울기 음수잖아. 근데 마이너스 a가 음수잖아. 마이너스 a가 음수잖아. 왜 a는 뭐야? a는 양수죠. 그쵸? 여기 마이너스 붙으면 음수 나오잖아요. 그렇지? 그렇게 나올 수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A가 양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되시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A의 값이 얘구나 라는 것도 우리는 발견했습니다. 그렇구나. 자, 그럼 그 다음은 누구냐? 여기 딱 지나갈 때 요 값이 있겠지. 아니, 여기 지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계산을 해보면 알지. 만약에 쟤도 지나가면 같은 A 값이 나오겠지. 그치? 그러니까 우선 계산하는 거야. 2, 마치를 지나? 마A가 마이너스 2분의 7이야. 그러니까 A는 2분의 7이야. 여기 지우고 그냥 바로 쓸게요. A는 2분의 7이구나. 자, 그럼 마지막 얘를 지나갈 때가 있겠네요. 여기 딱 지나갈 때가 있겠죠. 여기 딱 지나갈 때가 마 A가 마 5인가요? A가 얼마예요? 5네요. 같나요? 같지 않죠? 같지 않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얘를 지날 때 절대 이 점을 지나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러면 지금 순차적으로 값들이 다 등장했습니다. 자, 이제 써볼까요? 써봅시다. A축입니다. 자, A축이고요. 순차적으로 쓸게요. 자, 3분의 5입니다. 그 다음 3입니다. 마이너스 4 더하기 2루트 14예요. 그 다음 2분의 7이에요. 그 다음이 5입니다. 자, 볼게요. 3분의 5부터 3까지 커져나가는 이 상황 몇 개입니까? 한 개죠. 그쵸? 보이시죠? 계속 한 개입니다. 계속 한 개이다가 3이 딱 돼도 여기 딱 돼도 몇 개야? 한 개지. 칠해진 거야. 그런데 파란색에서 빨간색 저 접하는 점까지 가는 저 순간에는 안 만나죠. 안 만나잖아요. 아, 여기는 안 만나는구나. 빵개구나 라는 겁니다. 그 다음 접하는 순간 다시 몇 개입니까? 한 개죠. 접하는 순간 한 개구나. 그리고 접한 애를 뚫고 그 사이는 두 개죠? 네, 두 개입니다. 두 개로 계속 가요. 근데 2분의 7이 딱 되면요, 여기가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에 몇 개죠? 한 개입니다. 그리고 2분의 7에서부터 5까지 가는 그 순간은 전부 한 개죠. 이게 지금 A에 관련돼서 우리가 근의 개수를 함수로 지금 표현해 놓은 겁니다. 됐나요? 열린 구간 1, 3, 4, 2에서. 자, 그럼 기억부터 가보죠. 이미 사이값 정리가 활용이 불가했었고, 사이값 정리로 활용해서 문제를 풀면 기억이 맞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죠. 사이값 정리 안 된다 그랬고요.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지도록 하는 A의 범위는 자그마치 이렇게 나옵니다. 맞나요? 안 되죠. 기억은 틀렸습니다. 니은 단 하나의 실근을 가지도록 하는 A의 범위는 3분의 5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같다. 3분의 5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같은 건 맞아. 그런데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잖아. 맞아? 그 니은이 틀렸죠. 디귿이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하는 A의 범위는 2분의 7보다 크고 2루트 14-4보다 작다. 디귿 보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이 계산을요, 만약에 여러분들 한 번이라도 해봤다면 이런 표현이 불가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더 작습니다. 그러니까 2분의 7하고 얘만 대소판별을 해봐도 저런 부등식은 성립할 수 없어요. 그래서 디귿이 원래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식을 안 그려도 저게 안 된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지금 출제하신 선생님의 의도는 이 부분이, 자, 여기하고 여기에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오는 건 맞는데 위치 너 정확하게 썼니를 물어보고 싶으셨던 것 같은데 표현 자체는 매끄럽지는 못해 보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4 더하기 2루트 14보다 크고 2분의 7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의 위치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디귿이 틀린 겁니다. 되시죠?
자, 리을. A가 3보다 크고 5분의 17보다 작으면 실근에 가지지 않는다. 실근에 갖지 않는 범위는 지금 현재 여기입니다. 맞나요? 실근에 갖지 않는 범위가 3보다 크고 마이너스 4 더하기 2루트 14보다 작으면 실근에 갖지 않거든요. 그래서 5분의 17이라는 값이 대체 무엇일까라고 많이 고민했습니다. 이번 이 촬영을 준비하면서 이게 대체 무슨 값일까라는 고민을 좀 했는데 특정한 값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많은 케이스들을 지금 다 계산을 해봤는데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일반적인 아무 값이 지금 주어진 것 같고, 아니면 계산 과정에서 약간의 실수가 있으셔서 지금 저 값을 넣어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특별한 의미는 없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5분의 17이라는 값이 계산을 해볼까요? 자, 5분의 17하고 마이너스 4 더하기 2루트 14예요. 얘네 둘의 대소를 비교하고 싶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얘를 이쪽으로 넘길게요. 넘기면 4 더하기 5분의 17이죠. 5분의 17은 3.4인가요? 그쵸? 이게 7.4거든요. 근데 얘는 루트 56이에요. 맞지? 그럼 7.4를 두 번 곱하면 54.76이 나오거든요. 루트 54.76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얘가 큰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5분의 17은 이 사이에 끼는 게 맞아요. 뭔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3보다 크고 5분의 17보다 작으면 실근을 갖지 않는다 라는 저 디귿 표현은 맞는데, 5분의 17이라는 값이 가지는 의미는 지금 딱히 발견해내지는 못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금 16번 풀인데요. 왜 많이 틀렸는지는 아시겠나요? 아니,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인데 답이 리을만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나서 우선 문제가 생겼고요. 첫 번째는 사이값 정리가 통하지 않는 문제였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런 문제를 보셨을 때 하나 얻어 가셔야 될 거를 말씀드리자면, 얻어 가셔야 될 내용은 이겁니다. 이제 기말고사를 준비하실 때 실근의 특히나 개수를 찾는 문제가 나올 거예요. 실근의 개수를 찾으실 때는요, 완벽하게 그릴 수 있는 걸 먼저 그려놓으신 상태에서 변하는 걸 그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쉽게 찾아요. 아시겠죠? 완벽하지 않은 두 개를 가지고서 동시에 움직이면서 여러분들이 실근의 위치를 찾겠다, 실근 개수를 찾겠다, 힘듭니다. 알겠니? 그래서 이 표현을 반드시 익혀주셨으면 좋겠다. 저렇게 생각하는 과정. 자, 그럼 칠판을 지우고 다음 문제로 가보죠. 서답형 4번 문항입니다. 문제가 참 길죠? 이번 시험에서 가장 많은 학생들이 접근을 해내지 못한 문항으로 보입니다. 낯선 표현이 등장을 했고요. 그리고 생각의 과정이 엄청나게 길어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곱씹어 생각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시험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리는 그런 문항이고요. 그리고 계산의 양이 작았냐? 계산의 양도 있었던 문항입니다. 이해 자체가 어려웠던 친구들도 있었겠지요. 자, 한번 같이 가볼까요? 서답형 4번입니다. 원점 5를 중심으로 하는 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라는 원 위에 한 점 a가 있다. 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6 위에 한 점 b가 있다. 각각 1,0이랑 4,0에서 출발을 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점 A는 1초에 한 바퀴씩 돈다. 점 B는 1초에 4바퀴나 돈다. 우선 그려봅시다. 이해를 해야 돼. 지금 대체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이해를 해야 돼. 자, 그려보자. 반지름 1인원 작은 거 하나 그려. 반지름이 4인원 이거 하나 그려. 됐지? 자, 이렇게 그렸어. 이때 여기에 점 A가 있고 여기에 점 B가 있다 이거야. 맞지? 1,0, 4,0이 있잖아. 그런데 A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한 바퀴씩 돌아. 몇 파이씩 도는 거야? 2파이씩 도는 거지? 초당. 그쵸? 지금 저런 얘기죠. 그쵸? 자, 얘는 지금 몇 바퀴를 도는 겁니까? 8파이를 4바퀴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32파이를 도는 겁니다.
초당. 맞죠? 지금 상황이 저래요. 자, 저렇게 갔는데 이제 그 다음을 읽어보죠. 시각이 t초일 때 AB의 길이를 LT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가다가 여기 이제 움직이다가 이게 멈출 거 아니에요. 그 시각 t에서 딱 멈추겠죠. 그럼 그때 AB의 길이를 LT라고 하죠. 길이가 있더라. 길이 있겠지. 0부터 40 사이에서 FT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삼각형이 존재하면 길이를 써라. 길이를 써. 뭐 요런 길이를 쓰라는 거지. 요를 가다가 요를 멈췄어. 요렇게 멈췄어. 그러면 이렇게 길이를 써라. 이런 얘기야. 그렇구나. 삼각형이 없으면 로그 2의 t에다가 넣어서 점을 찍어라. 라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잘 보세요. 삼각형이 존재하지 못했다는 건 이런 거예요. 얘네들이 점 A와 AB와 원점이 한 직선상에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래야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잘 보세요. A, B가 있고 여기에 O가 있어요. 만들어지나요? 안 만들어지죠. A가 여기 있어요. B가 여기 있어요. O가 여기 있어요. 만들어지나요? 만들어지지 않지요. 그쵸? 그런데 셋 중에 두 놈만이라도 한 직선에 있고 나머지 하나가 비껴나가면요, 이건 무조건 삼각형이 만들어집니다. 맞나요?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세 개가 한 직선상에 존재할 때 저 때만 안 만들어지는 거야. 그게 삼각형 AOB가 미존재할 때의 얘기야. 알겠니? 이해되시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떠올려야 하는 건 뭐냐면요, 고2 1학기 수1 두 동경의 위치 관계. 두 동경의 위치 관계까지 나옵니까? 네, 그런 문제입니다. 두 동경의 위치 관계입니다. 자, 두 동경의 위치 관계 기억 가물가물 하실 텐데, 자, 첫 번째 잘 보세요. 최대한 한 판에 그릴 수 있도록 좀 작게 써 가겠습니다. 지금 얘하고 얘를 보겠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뭐 요렇게 갔다는 거예요. 얘의 일반각. 자, 우선 빨간색, 노란색의 일반각을 찾아보자. 여기가 C초선이지. 1,0에서 움직였어. L은 여러분 R세타였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초당 얼마씩 가냐면요, 2파이 t씩 갑니다. 맞나요? 2파이씩 가니까 2파이 t가 가겠죠. 그쵸? 근데 난 지금 세타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반지름이 얼마예요? 1인 1이죠. 그러니까 세타1은 여길 세타1이라고 하면 세타1은 2파이 t입니다. 됐나요? 되셨죠? 자, 그 다음 가볼게요. 자, 파란색. 여기가 세타2. 야, 세타2 뭐냐? 이거지. 세타2. 자, 세타2는 32파이 t를 지금 움직이는 겁니다. 맞나요? 32파이 t를 움직이는데 R이 얼마냐면요, R이 4입니다. 맞지요? 그러니까 세타2가 얼마예요? 8파이 t입니다. 두 개 일반각을 찾으셨죠? 세타1, 세타2를 찾으셨습니다. 자, 기억나십니까? 두 동경에서 여기다 그냥 작게 쓸게요. 계속 작게 써. 자, 두 동경이 일치할 때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두 동경이 일치할 때, 즉 이런 얘기입니다. 노란색이랑 파란색이 일치했어. 그럼 안 만들어지지. 지금 그 상황을 보겠다는 거야. 이때 얘의 각을 알파라고 하고 얘의 일반각을 베타라고 하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어떻게 나왔었죠? 2n파이로 나왔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시죠? 바퀴수 차이로 나오죠. 알파랑 베타가 일치하면, 그쵸? 두 동경이 일치해버리면 저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반대일 때도 있다 이거야. 지금 이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될 때가 있다고. 두 동경이 180도 차이로 원점 대칭일 때가 있는 거야. 원점 대칭. 자,
자, 원점 대칭일 때는 어떻게 했어? 자, 요만큼이 알파야, 요만큼이 베타야. 그럼 알파에서 베타를 빼면 2n 파이 플러스 뭐였어요? 파이였죠? 기억나시죠? 그쵸? 그리고 이때 n은 뭐였습니까? n은 정수였습니다. n은 정수였어. 잘 봐. 맞지? 지금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럼 이제 이쪽으로 올게요. 첫 번째, 얘가 안 만들어질 때가 있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때의 t 값들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자, 8파이t에서, 그러니까 두 동경이 일치할 때죠. 첫 번째, 두 동경이 일치할 때, 그냥 두 동경으로 얘기할게요. 두 동경이 일치할 때, 그때는 8파이t에서 2파이t를 빼니까 얼마가 나와야 된다고요? 2n파이가 나와야 됩니다. 됐나요? 그쵸? 그럼 6파이t가 2n파이가 나오네요. 그럼 파이 지워요. 그럼 t는 얼마입니까? 3분의 n이네요. 아, t가 3분의 n. n은 뭐라고? n은 정수. 아시겠지? n은 정수야, 지금. 여기 n은 정수야. 자, 근데 t가 0부터 40 사이야. 이래 생긴 거야. 0부터 40까지 생겼어. 그럼 n은 0부터 120까지네. 그럼 몇 개야? 119개네. 아, 이때 우선 일치하는구나. 아, 일치해. 일치하면 안 만들어지겠지. 그러면 웬만하면 불연속이 나겠지. 우선 해놓는 거야. 우선 두 번째, 두 동경이 원점 대칭, 두 동경이 원점 대칭일 때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8파이 t 마이너스 2파이 t가 2n 파이 플러스 얼마라고? 파이야, 파이. 180도 차이 나니까 파이가 더 필요한 거예요. 자, 지금 상황 이래. 그래서 6파이 t가 2n 파이 더하기 파이야. 파이는 지워. 아시겠죠? 그럼 t는 3분의 n 더하기 6분의 1인가요? 여기까지 되시죠? 여기도 n은 정수입니다. 되셨죠? 즉 3분의 n 더하기 6분의 1이 0부터 얼마까지? 40까지. 되시죠? 넘겨요. 마이너스 6분의 1 3분의 n, 이게 지금 6분의 240이죠? 6분의 239입니다. 3을 갖다 곱할게요.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얼마요? 3을 갖다 곱하니까 2분의 239인가요? 2분의 239입니다. 얘 얼마죠? 119.5입니다. 맞나요? 그러면 여기 안에 들어오는 건 0부터 어떻게 되죠? 0부터 119까지죠. n이 정수입니다. 0 가능한 거예요. 아시겠죠? 120개입니다. 자, 우선 이렇게 찾았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t라는 값이 3분의 1, 3분의 2, 3분의 3, 3분의 4, 3분의 5로 갈 때는 계속 얘네들이 일치 합니다 라는 얘기야. 그런데 이게 0 집어넣으면 6분의 1이죠. 그쵸? 그 다음에 1 집어넣으면 6분의 3이잖아요. 맞나요? 6분의 3이죠? 6분의 1, 6분의 3, 6분의 5, 6분의 7 이렇게 갈 때는 대칭 이런 형태입니다 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총 얘네들이 나왔는데 아직 생각을 덜 했지. 자, 나는 지금 두 동경이 일치할 때나 원점 대칭이 돼서 한 직선상에 존재할 때, 즉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을 때의 개수를 우선 다 세본 거예요. 알겠니? 그런데 물어본 건 이 함수 ft가 불연속인 점을 물어봤단 말이에요. 불연속이다. 아, 그래? 그럼 불연속일 때가 언제일까라는 생각을 해보셔야겠네. 알겠니? 아, 불연속이 될 때가 혹시 연속이 되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다가 t를 다 집어넣으면 웬만하면 불연속이 날 것 같은데 어떤 값을 넣었더니 연속이 되는 게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지금? 다시 얘기할게. 자,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는 모든 t값을 저기다 넣었을 때 연속이 되는 게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자, LT 어떻게 썼습니까? 해보자고. 봐봐. 자, LT 길이잖아요. 잘 보세요. 뭐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이래 생길 수도 있고 이래 생길 수도 있겠지요. 뭐 전 난리가 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뭔 알고 있습니까? LT의 최소값 얼마야? 3이야. LT의 최대값 5야. 그건 알고 있는 거야. 다시 얘네 둘이 가장 작게 들어갈 때가 3이고 얘네들이 가장 길게 벌어져 있을 수 있는 상황이 5야. 그러니까 LT 자체는 3부터 5 사이에 무조건 들어오게 돼 있어. 지금 돌다 보면 맞나요? 이해되시나요? 되셨죠? 그럼 연속이 될 때가 언젠데요? 자, 해보자. 이거야. 잘 봐. 이제부터 진짜 생각이 길어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시험장에서 만약에 한 친구가 있다면 생각이 엄청나게 빠르게 돌아가는 거예요. 잘 보세요. 두 동경이 일치해. 두 동경이 일치하면요, 길이는 정해져 있습니다. 아니, 그게 정해져 있지. 길이가 얼마야? 야, 길이는 3으로 정해져 있는 거야. 아니, 왜요? 봐봐. 요거랑 요거 두 동경이 일치했어. 그럼 이 길이 얼마야? 3이지. 그치? 그러면 이 길이도 이렇게 두 동경이 이렇게 일치했어. 그럼 이 길이 얼마야? 3이지. 저 A, B를 만약에 내가 저 LT 값을 그 자리에서 찾는다 그러면 저 길이 자체는 3인 거야. 아시겠죠? 자, 원점 대칭일 때는 길이가 이럴 수 있겠죠? 아까 전 여기에서 여기에 동경이 하나 있고 이쪽에 동경이 하나 있는 거죠. 길이가 몇입니까? 이만큼이 4고 이만큼이 1이죠? 이때는 길이가 5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되시겠죠? 자, LT가 3에서부터 5까지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지점에서만 지금 문제가 생기냐면 특정 저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는 t값에서는 로그 2의 t에다가 찍어야 되는 거예요. 로그 2의 t에다가 찍어. 그런데 잘 봐. 두 동경이 일치하기 직전에를 보라 이거야. 잘 봐. 여기 길이가 만약에 됐다 그러면 3인데 저 LT는 연속함수란 말이야. 연속적으로 변한 함수라고. 그런데 이 길이가 3이면 그 직전 값도 3이고 그 직후 값도 거의 3에 근접하겠지. 즉 극한값이 3이겠지. 이런 얘기야. 어떤 t값에 관련해서 이 길이가 3이야. 그럼 얘 직전이 있었을 것이고 직후가 있겠지. 그럼 거의 어느 방향으로 다가가고 있냐? 그 극한값이 뭐냐? 그럼 3으로 가야 돼. 그래야 그걸 얘가 정확하게 메꿔주면 연속이 되는 거지. 함수값으로.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로그 2의 t값이 3일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 맞죠. 그러니까 내가 이걸 지금 3분의 1, 3분의 2, 3분의 3, 3분의 4, 3분의 5 해가지고 집어넣었어. 막 갖다 집어넣었어. 그럼 대부분이 안 되는데 집어넣다 보니까 어느 순간 3일 때가 있겠지. 그 3일 때의 t값이 뭐냐 이거야. 자, 찾자고. 로그 2의 t가 3일 때가 있겠지. 그치? 그럼 t값이 얼마야? 8이겠지. 이해되십니까? 자,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쟤를 연속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애들입니다. 우선 얘가 1번이에요. t가 8이면 되겠구만. 그럼 그냥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면 안 돼. 3분의 n으로 만들어낼 수 있어야 돼. 저 8을 3분의 n으로 8을 만들어낼 수 있나요? 아니, 당연히 되지. n이 23면 되겠고. 아, 그러니까 8이 되면 얘가 상 근처로 막 오고 있는데 거야. 막 오고 있는데 얘가 딱 뭘 해줘? 3을 가서 메꿔줘. 아, 연속이 돼버렸네. 그러니까 t는 8일 때 연속인 거야. 알겠니?
t가 8일 때 연속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아니 그러면 얘도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길이가 5래매. 길이가 5야. 자 봐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5지. 그럼 쟤도 5를 향해서 어느 순간 가고 있는 LT 그 사이에 5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극한값이 5일 때가 있겠지. 극한값이 5인 애를 얘가 가서 5로 메꾸면 연속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때가 되나요? 라는 거예요. 되나요? 자, t는 32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잘 봐. 계속 얘기했어. 3분의 n 더하기 6분의 1로 31을 만들 수 있어야 돼. 알겠어? 3분의 n을 8로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n이 24라는 정수가 가능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값을 취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3분의 n 더하기 6분의 1이 32입니다. 6 곱해볼까요? 6, 22, 192인가요? 191인가요? 이거 지금 정수 나오나요? 이거 정수가 아니지. 정수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이 원점 대칭인 상태에서는 5로 극한값을 가지는 그 지점을 메꿔낼 수 없다라는 얘기야.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메꿀 수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불연속이나 이 모든 값에 대해서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됐나요? 그럼 이제 1번 답을 쓰겠습니다. 자, 1번 답 119개가 있었고요. 120개가 있었는데 여기 두 동경이 일치될 때 t가 8일 때는 즉 n이 24일 때는 뭐가 됐어? 연속이 돼버렸어. 나는 불연속이 되는 t의 좌표를 나타내서 집합으로 구성을 한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여기 안에 들어가는 애 중에 뭐 하나를 빼야 돼? t가 8이 될 땐 하나를 빼야 돼. 한 개를 빼야 돼. 그래서 답이 238이 되는 게 우선 1번 답입니다. 되시겠죠? 이해됐나요? 자,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겁니다. 원소의 개수가 238개다 이겁니다. 요 값 하나 찾았고요. 자, A, B가 모두 양수인 함수. 요렇대. 그러니까 A, B가 양수래. 즉 꼭지점이 1,B인데 양수. 그리고 A가 양수야. 그러니까 아래로 블록. 일사분면에 있는 꼭지점. 되겠죠? 자, 지금 저걸 그려보세요. 한 겁니다. 해볼게요. t 값은 지금 우리가 형태를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겼다고? 3분의 1, 3분의 2, 3분의 3, 3분의 4, 3분의 5 가는 거고 6분의 1, 6분의 3, 6분의 5, 6분의 7, 6분의 9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알겠지? 그거 다 알고 있는 거야. t가 p에 들어있는 원소고 pq는 서로소인 두 자연수일 때 q분의 p라고 표시를 하면 q분의 1에다가 점을 찍으세요. 이런 얘기야. t가 원소가 p라는 집합의 원소가 아니면 그냥 이 이차함수로 그리세요. 아시겠죠? t가 0보다 크고 2보다 작은 곳에서 미분이 불가한 점의 개수가 7개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G'8의 최소값이 얼마인가요? 이런 문제입니다. 자, 이제 조금 정리를 하기 위해서 이걸 지울 텐데 정보는 써놓고 지우겠습니다. 그림은 웬만하면 좀 살려놓고요. 여기다 써볼게요. t가 3분의 n일 때입니다. 두 동경이 일치할 때 제대로 쓸게요. 두 동경이 일치할 때 t는 3분의 n이고요. t가 8일 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연속이 돼서 얘는 제외했습니다. 그쵸? 두 번째, 원점 대칭일 때입니다. 두 동경이 원점 대칭형일 때 t가
3분의 n 더하기 6분의 1입니다. 그쵸? 연속이 되는 지점은 없었습니다. 되시죠? 지웠어요. 좀 깨끗하게 지우고 갈게요. 여기까지만 지울까요? 자, 이렇게 지웠습니다. 자, 이제 2번을 계속 가보죠. t가 0부터 2 사이입니다. t가 0부터 2 사이. 3분의 n일 때가 있겠지. 자, 첫 번째 케이스. 3분의 n일 때가 있을 거예요. 이 왼쪽에다 쓸까요? 그래도 또 그림도 그려야 되니까 이 왼쪽에다 쓸게요. 여러분 보시면 되겠죠? 3분의 n이 t가 0부터 2야. n이 0부터 얼마야? 6이야. 뭐 굳이 이걸 안 찾아도 되겠네요. 왜? 아니 뭐 이거 안에 들어가는 건 몇 개 안 되잖아. n이 정수라니까. 그냥 바로바로 쓸게. 자, 3분의 1, 3분의 2, 3분의 3이라고 쓰시면 안 됩니다. P, Q가 서로소인 두 자연수여야 하기 때문에 1이라고 쓰셔야 됩니다. 1 됐어? 오케이. 그 다음 3분의 4, 3분의 5 이런 것들은 다 약분 안 되니까 저거네 뭐. 됐죠? 자, 두 번째 3분의 n 더하기 6분의 1이 0에서부터 2일 때, 즉 n은 정수. 자, n이 정수입니다. 0부터 나오셔야죠. 마1 넣으면 마이너스 6분의 1이 나오니까 안 돼. 저 범위 안에 못 들어가는 거야. n이 0부터 들어가야 돼. 자, 6분의 1. 1 들어가면 얼마야? 6분의 2, 6분의 3, 6분의 3이라고 쓰면 안 된다고. 2분의 1이라고 써야 된다고. 알겠지? 자, 2 들어가면 6분의 4, 6분의 5네? 아니 공차가 얼마야? 3분의 1이지. 6분의 2지. 그럼 이제 계속 키워나갈게. 자, 6분의 1, 6분의 3, 6분의 5, 6분의 7이지. 그 다음 6분의 9지. 6분의 9잖아. 6분의 9면 얼마야? 2분의 3이네. 그 다음 6분의 11이 있겠지? 여기서는 이 6개가 나오겠지. 그치?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자, 그럼 얘를 그려보실까요? 그려보십시다. QT를 그리기 위해서 T 값을 우선 써볼게요. 규칙 발견되셨나요? 3분의 1, 자 다시 봐. 6분의 1, 6분의 2, 6분의 3, 6분의 4, 6분의 5, 6분의 6, 6분의 7, 6분의 8, 6분의 9, 6분의 10, 6분의 11. 아하, 다 6분의 1씩 차이 나네? 그래, 그럼 가운데 1 배치하고 이렇게 하자. 자, 쓸게요. 6분의 1, 6분의 2, 6분의 3, 6분의 4, 6분의 5, 6분의 6 썼고, 6분의 7, 6분의 8, 6분의 9, 6분의 10, 6분의 12를 썼습니다. 되셨죠? 자, 이때 불연속점부터 먼저 써봅시다. 자, 저 점을 썼을 때 Q분의 P로 표시를 했을 때 Q분의 1을 찍어라라는 겁니다. 6분의 1일 땐 6분의 1을 찍으세요 이런 얘기야. 알겠니? 6분의 1 찍으세요. 그럼 6분의 1을 찍어야 되는 애들을 먼저 찍어 놓을게. 얘 6분의 1이지. 얘도 6분의 1이지. 얘도 6분의 1이지. 이거 지금 다 6분의 1이란 말이에요. 되시죠? 자, 그 다음 3분의 1에 찍는 애가 있겠죠? 자, 여기다 찍어볼게요. 3분의 1에 찍힌 애가 있을 겁니다. 여기가 3분의 1에 찍힐 거고요. 그 다음 얘도 3분의 1에 찍히겠네요. 그 다음 얘도 3분의 1에 찍히나요? 3분의 1에 찍힙니다. 자, 2분의 1, 2분의 3은 2분의 1에 찍히겠네요. (1)은요? 1은 모든 자연수와 서로소입니다. 맞죠? 중학교 1학년 때 서로소의 정의를 배우셨죠? 그래서 1분의 1이니까 1이라고 쓰셔야 됩니다. 1에 찍힙니다. 여기다 찍었어요. 되시죠? 자, 내가 지금 뭘 그렸어?
GT를 그렸어. 자, GT를 그려놓은 상태야. 이때 얘네들의 값이 아닌 0하고 2에서만, 그러니까 얘네들의 값이 아닌 이거 말고도 지금 무수히 많은 거야. 무수히 많은데 0하고 2에서 미분 불가한 게 7개다 했으니까 0하고 2에 있는 11개만 찍은 거야. 알겠지? 그 상태에서 이 P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T라는 원소들, 그 T값, 이 T값들을 포함하지 않는 모든 곳에서는 저 이차 함수를 그려보세요 라는 얘기야. 알겠니? 아래로 볼록하면서 1, 여기가 꼭지점인 아래로 볼록한 애를 그려서 이 사이에서 11개 중에 7개가 되게, 미분이 불가점이 7개가 되게 세팅하세요 이런 얘기야. 그럼 점 몇 개를 지나가야 돼? 여러분, 지금 11개의 불연속점이 있는데 이걸 지금 7개로 줄이래잖아. 그러니까 저 2차 함수는 점 몇 개를 지나야 돼? 점 4개를 지나야 해. 아시겠지? 점 4개를 지나가야 돼. 그 중에서도 G'8이 최소가 되는 값으로 지나가야 돼. 8에서의 미분계수 값이 최소가 되도록. 그러니까 아주 완만하게 지나가요. 자, 보세요. 봐봐. 여기가 지금 꼭지점이 지나는 자리라고 했습니다. 6분의 1하고 6분의 1을 지날 수 있나요? 야, 씨, 그건 말도 안 되지. 그럼 2차 함수가 아니잖아. 그러면 6분의 1을 지나갈 때 3분의 1을 지나갈 때가 있겠죠? 그쵸? 그걸 하나 그려볼까요? 자, 그걸 하나 그려볼게요. 그러니까 요렇게 완만하게 가는 놈이 하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지나가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구만 되는구만 하는 겁니다. 되겠죠? 자, 그 다음요. 아니, 그럼 6분의 1 지나갈 때 2분의 1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쵸?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걸 잘 보세요. 얘가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8에서의 미분계수 값을 볼 건데 얘가 훨씬 가파르죠. 그쵸? 난 지금 최소값 보고 있거든요. 계산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또 판단해야 될 건 3분의 1을 지나갈 때가 있겠죠? 요거 지나갈 때 있을 거 아닙니까? 그쵸? 이 점들을 먼저 지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지나가 버리면, 얘네들만 지나가 버리면 2개밖에 못 지우잖아요. 그러니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3분의 1을 지나면서 2분의 1 같은 걸 지나갈 수 있겠죠. 3분의 1을 지나면서 3분의 1을 지날 수는 없는 겁니다. 2차 함수 안 되고요. 6분의 1 지날 수도 없는 거예요. 아래로 볼록이라니까.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야 돼. 이쪽으로 가는데 얘가 이렇게 갈 때가 있겠지. 뭐 이렇게 내려왔다 이렇게 가겠지. 그치? 요 3분의 1하고 2분의 1 지나갈 때가 있을 거 아니야. 맞니? 저런 애가 있겠지. 자, 이때 여길 지나갔다라고 치면 계산 안 하려고 이러는 겁니다. 잘 보세요. 여기 지금 6분의 1을 오고 여기 6분의 3에서 6분의 2니까 이거 6분의 1 올라간 거거든요. 그쵸? 여기 6분의 1 지나갈 때. 근데 얘는 지금 자그마치 얼마나 가냐면 6분의 3씩 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6분의 3을 가고 꼴랑 6분의 1 올라간 거예요. 누가 훨씬 완만합니까? 이 파란색이 훨씬 완만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 점을 찍어 놓은 상태에서 아, 이 파란색을 지나가는 게 나한테 필요한 GT구나. 아, 요 얘네들이 저 점들을 지나가는 거구나 라고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되시겠죠? 그러면 이제 A, B를 찾을 수 있습니다. 왜? 지나가는 점자표를 자그마치 4개나 알고 있어요. 물론 얘네 둘은 대칭이라서 하나하나 넣으면 식이 한 개씩 나오겠죠. 자, 하나씩 넣어볼까요? 자, 첫 번째 6분의 5를 넣으면 6분의 1에 찍혀야 됩니다. 6분의 5를 넣으면 6분의 1에 찍혀야 돼요. 자, 6분의 5를 넣었어요. 36분의 1인가요? 얘가 얼마가 나와야 돼요? 예, 6분의 1이 나와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식이에요. 자, 두 번째 식. 두 번째 식은 3분의 1을 넣으면 3분의 1이 나와야 됩니다. 자, 3분의 1을 넣어볼게요. 9분의 4의 1 더하기 b가 3분의 1이 나와야 됩니다.
이게 두 번째 식이에요. 양변에 36씩 곱해요. 36씩 곱합시다. A 더하기 36B가 6이야. 이게 첫 번째 식이야. 36을 곱해. 그러면 16A지. 36B지. 36을 곱하니까 12지. 그쵸? 얘가 2죠? 얘에서 얘 빼면 15A가 6인가요? A가 얼마입니까? A가 5분의 2인가요? A가 5분의 2네요. A가 5분의 2야. 그럼 집어넣어.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36B가 그냥 끝까지 빨간색으로 계산할게요. 36B가 5분의 30에서 5분의 1을 빼니까 5분의 28인가요? 그럼 B는 5분의 28 곱하기 36분의 1이죠. 4, 9, 36인가요? 45분의 7이네요. A가 5분의 2고 B가 45분의 7입니다. A가 5분의 2고 여기다 쓸게요. 얘가 45분의 7이에요. 되셨죠?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이제 우린 GT를 찾았습니다. 자, G'8 최소값을 물어봤어. 자, 여기서 또 원래 고민이 필요해. 자, 방금 전 이 문제가 정말 선생님께서 공들여서 내신 문제라는 게 보이는 게 바로 여기입니다. 8을 물었죠. 잘 봐. 아까 전 t는 8에서 연속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저 8이라는 값은 집합 P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집합 P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8에서의 미분계수를 물었다는 건 이 2차 함수의 미분계수를 물어본 거예요. 2차 함수에서 미분 때려갖고 도함수 만들어서 8 넣어서 계산하세요, 이런 얘기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힌트가 있긴 했던 겁니다. 야, 굳이 G'8을 물었어. 그게 힌트였던 거예요. 알겠니? 자, 미분 해볼게요. 여기다 그냥 바로 옆에다 하겠습니다. 얘 그냥 미분 바로 때릴게요. 자, 5분의 4에 t-1이죠? 네, 얘가 G'T입니다. 그냥 생략한다고. 되겠지. 두 줄 안 쓰고 생략했다고. 여기다 8 집어넣으라고. 그럼 5분의 4 곱하기 7이지. 그래서 5분의 28이 나오는 거야. 그게 답이 5분의 28이에요. 제가 저번 1학기 때 숭실고 해설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어려운 거 아닙니까? 네,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 너무 어려운 게 맞지요.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 처음 보는 형태잖아요. 생각도 못 해봤던 거잖아요. 이런 문제들이 실제 여러분들이 정말 인생이 걸려있는 수능 시험장에 만약에 등장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겁니다. 아, 진짜? 그런 상황에서 등장하나요? 등장하지요. 수능은 새로운 문제들이 나오니까요. 자, 이런 새로운 문제를 발견했을 때 야, 우리 학교 시험 문제 너무 어려워 라고만 치부하지 마시고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해의 과정 안에서 여러분들의 수학적 사고력이 향상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숭실고 세 문항을 전부 다 풀어봤습니다. 많이 어려웠죠. 시험 정말 많이 어려웠습니다. 어떤 친구가 저한테 카톡으로 이렇게 보냈더라고요. 지금까지의 노력이 부정당하는 느낌입니다 라고 보내더라고요. 무슨 기분인지는 충분히 알 것 같아요. 정말 많이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장에 들어갔더니 풀 수 있는 문항수가 내 예상보다 너무 적었던 거죠. 그리고 내가 예측하고 들어갔던 내 예상 점수보다 너무 낮은 점수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실망스럽고 수학 공부를 계속해서 뭐하나, 이거 지금 내 길이 맞는 건가,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숭실고 학생들 힘내시고요. 공부는 언제나 습관처럼 하시는 겁니다. 힘들다고 포기하고 내가 지금 현재 좀 좋지 않으니까 나 다른 거 해볼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으시면 안 됩니다. 습관처럼 하시고요.
결과가 안 좋을 때가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면 지금처럼 너무 어렵게 나온 거예요. 결과가 안 좋아요. 그러면 다음엔 좋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너무 긍정적인 거 아니십니까? 아니에요. 그 생각을 하지 않으면 버텨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이번 점수가 안 좋아요. 다음에도 좋아질지 안 좋아질지 몰라요. 그럼에도 책상 앞에 앉아서 펜을 잡고 공부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다음엔 좋아지겠지 라는 그 희망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 친구들이 점수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노력에 대해서 반드시 믿음을 갖고 있으셔야 돼요. 다음엔 분명히 좋아지겠지. 그리고 기말고사 때는 숭실고 이번보다 조금 쉽게 나올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힘내시고요. 시험 치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